일단은 1단원부터 계속 도형 얘기가, 잠깐만, 계백문 여기 있구나. 은호, 채원이, 은서, 서진이, 다음이, 상현이. 일단은 요 단원에 대한 좀 소개를 해보면,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알고 있니? 누구 나와? 류준열, 해리가 성덕선이거든. 덕선이가 그냥 공부를 존나게 못한대. 근데 집합은 잘한대. 무슨 뜻이냐면 쉽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겠지?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지?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가 살면서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오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에서 오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하다 보면 일단은 뭔가 어떤 집단을 모아두는 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있지. 이게 뭐야? 원이지. 원은 뭐를 모아서 만든 거야? 점을 모아서 만든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자 한국어로 자 여기에서 거리가 알만큼 떨어진 부분에 있는 점들을 모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뭔가 기호로서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요 원의 방정식 있지? 요 원의 방정식을 집합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집합이 뭐냐? 모아둔 거야. 자, 얘들아, 내가 여기서 너네 학교 운동장에서 집합했어. 그럼 뭐 해야 돼? 모여야 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집합은 무언가 개별적인 것들을 모아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개별적인 것들을 모아둔 것. 그러면 원소라고 하면 원소라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어디서 배워? 화학 시간에 배우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원소라고 하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을 의미해. 그래서 집합을 구성하는 개인. 개인이 뭔지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단을 모았어. 어떤 집단을 모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모이세요 하면 누구 와야 돼? 일단 나부터 가고 재원아 너는 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것도 약간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옆에 막 저기 그 친구가 있어. 같은 반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야 너 잘하잖아 가 하면 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약간 고민이 들지. 자 봐봐. 윤우야 너 와야 돼? 공부 잘하는 친구? 아니야?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너는 가야 되는데. 현채야 너 와야 돼? 근데 또 얘 입장에서는 쟤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주관적인 것들 있잖아. 주관적인 것들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알겠지? 그래서 확실히 객관적이고 판단 가능한 요소들만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요소들만 어떻게 해주자고? 집합으로서 써주자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간이 아니라 판단 가능 판단 가능한 것들만 집합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수들을 모을 거야. 그러면 객관적으로 397은 자연수가 맞니? 397은 왜 자연수가 아닐까 재원아? 맞아. 그러면 2분의 35는 자연수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 누구 하나 붙잡고 3분의 35 아니 2분의 35가 자연수예요? 아닌데요.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친구들만 뭐로서 써줄 수 있다? 집합으로 써줄 수 있다야. 알겠지? 집합은 모아두는 개념이야.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 애들만. 자,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안경 쓴 친구들 모을 거야. 나 뭐야? 안 썼거든? 안경을 쓰라는 뜻이 아니야. 안경 쓴 친구들이라고 하면 모아둘 수 있지. 객관적으로 나는 안경을 안 썼고 얘는 안경을 썼잖아. 넌 가고 나는 안 들어가면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들만 집합의 원소로 써준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봤어. 못하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친구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모일 수 있니? 자, 일단 재원이 못 들어가. 현채야 들어갈 수 있니? 못 들어가. 잠깐만. 그러면 집합의 구성원들이 없네. 자, 그래서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 가능한 친구들만 뭐로서 써준다? 집합으로서 써준다야. 그래서 자, 추가로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친구가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 문장으로 써놨어. 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한국어로 써져 있는 문장을 약간 기호를 통해서 표현해주는 게 집합의 목적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 자, A랑 B가 있어. A가 이 스몰 A가 라지 A에 포함되는 거지. 그러면 A가 더 큰 개념이지. 큰 개념에서 쓸 때 이런 부등호를 써줘. 라지 A 쪽으로 이거 입을 벌려줘야 돼. 근데 요거 부등호는 이미 있는 거니까 조금 비슷하게 변형을 시킬 거야. 이렇게 써줄게. 에다가 요거는 좀 이따가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의미할 거거든.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써줘요. 자,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준다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럼 얘에 대한 표현은 자, B라고 써놓고 A라고 써놓고 자, 원소이다 아니다야. 알겠지? 그냥 선 하나만 그어주면 돼. 이렇게 아니다야. 우리가 등호 써놓고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집합의 원소가 그 해당 집합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 집합을 표현할 때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90점이 넘는 친구들 만약에 내가 넘었어. 그 다음에 나랑 좀 친한 사람이 있거든. 이 친구도 넘었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넘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수학 점수 90점을 넘긴 친구들 이렇게 모아놨거든. 그럼 이렇게 모아놨을 때 이거 선생님들 이름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약간 이렇게만 뚱하고 써놓으면 씨발 이게 뭔데 하고 그냥 발로 찰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약간 기호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중괄호 기호예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중괄호를 써놓고 갑철, 윤호, 경묵은 뭐야? 원소야. 알겠지? 그럼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했지. 그래서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집합의 원소, 우리는 수학을 배우니까 숫자를 다루고 그 다음에 x, y, z, a, b, c 같은 문자를 다루지. 그러면 집합 안에는 숫자랑 문자만 들어가야 될까?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도 되고 뭐 음식 이름이 들어가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소주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에서 쓰는 애들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도 다 포함이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나열을 왜? 나열을 왜 하냐고? 그럼 나열을 왜 안 해? 병신아. 아니 그러니까 넌 중심이 되는 아니 자,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그 전국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 자, 수학이 50점이 넘는 사람들. 근데 사람 새끼면 50점 넘겠지. 그러면 어때? 존나 많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다 너 이름이 뭐니? 은우야? 은소야? 상현이니? 저기 누구야? 너 이름 뭐야? 현채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다 보면 이게 노트가 한정적이거든. 우리가 이런 데다가 풀잖아, 문제를. 그러면 이렇게 쓰기가 너무 곤란한 상황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요 집합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조건을 써주면 되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 조건을 제한해 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자 여기에는 90 이상만 들어와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이렇게 써주면 뭔가 얘도 좀 짜치지. 그래서 자 발을 써줘. 여기 앞에다가 X라고 써주고 여기 X라고 써주면 돼. 봐봐. 얘가 원소야. 집합의 원소야. X는 요 친구 X는 90점이 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돼. 그래서 그냥 예시로 한 번만 기억을 해볼게. 표현법. 만약에 10 이하의 자연수를 표현할 건데 내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면 1, 2, 3, 4, 9, 10 이거를 다 써줘도 괜찮지.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해야 돼. X 바 해놓고 요 X라는 친구가 실제 원소를 의미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X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거야. X는 10 이하의 무슨 수? 자연수.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조건 제시법.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원의 방정식 있지?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1인 원. 요거를 집합을 한번 표현해 볼게. 상현아! 알겠지? 자, 상현아, 조는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야? 아니 맞아. 왜? 너만 졸고 있으니까. 나머지 안 졸아. 그래서 여기에 박상현 들어가면 된다고. 알겠지? 그거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면 자 X 봐. X는 조든색. 알겠지 무슨 뜻인지. 졸지 마세요. 앞에서 이렇게 생쇼하고 있는데 어떻게 졸아? 많이 피곤하니? 점심 먹고 왔어? 아니지, 내가 먹고 왔구나. 자, 얘들아 배고프니? 네. 난 배불러. 자,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있지. 상현아 잠 좀 깼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있잖아. 얘는 봐봐. 결국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을 만족하는 그렇지. xy 순서쌍이지. x좌표 y좌표지.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좌표 자체가 뭐야? 집합의 원소야. 좌표를 표현할 때 어떻게 써줘? x, y라고 써줘. 근데 이 x, y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제곱합이 1인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원 위의 점이라고 하면 좌표인데 어떤 좌표야? 거리가 몇인? 원점에서의 거리가 몇인?
1인 좌표들을 쭈르륵 모아둔 거지. 그래서 그 방정식 써놓고 앞에 좌표 써주면 원의 방정식에 대한 집합 표현이 돼. 이해가 되니? 요거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이거, 요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요거. 근데 내가 만약에 외국인한테 이렇게 줬어. Do you know this? 막 이런 텐데, 예? 이렇게 되잖아, 알겠지? 수학도 언어니까 그 만국 공용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야, 알겠지? 요런 언어 표현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어서 잠깐만, 나 종이 어디 갔지? 이거 됐다. 자, 3번. 주의점이 있어. 집합을 표현할 때 주의점. 첫 번째는 자, 원소의 배열 순서는 의미가 없어. 상관이 없어. 내가 아까 한 요쯤에 적어놓은 거 있지. 수학 점수가 90점이 넘는 사람들의 모임. 갑철, 윤호, 경묵. 어떤 순서대로 쓴 걸까? 그냥 꼴리는 대로 쓴 거야. 알겠지? 생각나는 대로 쓴 거야. 내가 제일 높아서 여기다 썼을까? 아니야. 알겠지? 자기애가 강해서 여기다가 썼을까? 맞아. 근데 자기애가 강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 나이 순서대로 쓴 거 또 아니야. 알겠지? 윤호, 갑철, 경묵 해도 되고 경묵, 갑철, 윤호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배열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1, 2, 3 쓰든 아니면 3, 2, 1 쓰든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원소 나열법 있지. 줄여서 원나라고 할게. 원소 나열법에서 좀 뭔가 숫자가 많아. 개수가 많아. 그럴 때는 그냥 점점점으로 축약해서 써도 돼. 무슨 뜻이냐면 자, 자연수 집합이야. 얘를 1, 2, 3 점점점 요거 뭐하다 가능하다야. 근데 이게 약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가능할 정도로 써놔야 돼. 예를 들어서 자 봐봐 1, 3 해놨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5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헐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1 해놓고 점점점 이렇게 써놨어. 이건 안 돼. 알겠지? 재원아 이거 뭐야? 모르죠. 왜 몰라? 병신아? 왜 점점점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니 점차는 써도 돼. 써도 된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누가 봤을 때 못 알아보는 건 안 돼. 현차 이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몰라? 왜 몰라? 아무거나 얘기해봐. 4. 4는 절대 아니고 알겠지? 제곱 쓸 수도 있고. 그러네. 제곱 쓸 수도 있구나. 야 똑똑하다. 대박이다. 대박 똑똑하다. 비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똑똑하다고 칭찬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잠깐만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진짜 뭐였지? 내가 원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맞다 그거다.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보통 대문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원소를 쓸 때는 보통 소문자를 써줘.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집합에는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숫자 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어. 모든 게 들어가도 됨.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집합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상현아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1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1 써놓고 닫았어. 이거의 원소는 이렇게 쓴 거 하나랑 이렇게 쓴 게로 두 개가 돼. 알겠지? 내가 1에다가 중괄호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쓴 거는 싸가지 없는 새끼야.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이 등신 같은 새끼야. 넌 존댓말이라는 걸 못하니?
얘들아 미안해요. 욕해서 미안해요. 근데 저 새끼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너네도 시비 걸면 뭐 가만히 있니? 너 은우가 얘 때렸어. 가만히 있어? 아니잖아. 근데 쟤도 시비 걸었잖아. 제가 뭐라고 쓰신 거예요?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뭐라고 쓰신 거예요? 알겠지? 이게 중괄호야.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다가 중괄호 1을 써준 거야. 상현아 이해됐어? 그래서 중괄호 1 자체하고 1 자체가 뭐라고? 집합의 원소라고. 알겠지? 중괄호 1, 1이 집합의 원소야. 알겠지? 그리고 콤마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요거 있지. 콤마라고 읽어. 콤마로 원소를 뭐 한다고? 구분한다.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마지막. 상현아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상현아 여기다가 상현 썼어. 이거 집합이지. 근데 원소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나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또 상현 써놨어. 또 상현 썼어. 상현아 이거 될까? 돼? 아 이거 약간 좀 에바야. 왜냐면 자 뭐 집합에다 써놨어. 자 똑똑한 사람은 집합이 될 수 없으니까 뭐가 어떻게 된 사람? 갑철 그럼 끝없이 쓰니? 아니야 언제까지 써야 돼? 갑철 언제까지 써야 돼? 그래서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쓴다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불가능해. 같은 원소는 몇 번만 쓴다? 한번. 근데 상현 콤마 상현이 한 원수는 어떻게? 그러니까 같은 상현 콤마 그러면 콤마라고 써야지. 알겠지? 상현 콤마 자체가 하나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면 상현 콤마하고 또 콤마를 써줘야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게 읽을 때 또 이러잖아. 상현 콤마 해놓고 콤마 상현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무 딥한 거는 그래서 뭐 하자고. 잠깐만 까먹었어. 하나. 같은 원소는 재원아 몇 번 써야 돼? 2번 써야 되지. 맞아. 한 번 써야 돼. 한 번만 쓴다야. 자 여기까지 해서 집합의 기본적인 거 집합하고 원소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냐? 자 단 한 문제도 없으니까 는 아니고 딱 한 문제 풀 수 있어요. 가 아니라 2문제 풀 수 있고 2문제 풀 수 있어요. 가 아니라 닥쳐. 요거 개백문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집합 끝에 있어요. 아니 안 내줄 거야. 네. 그냥 요것만 한번 다시 공부해봐. 라고 하면 또 나도 저기 화요일에 됐을 때 어디까지 했지 하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사진 찍어놓고. 원래 이거 말고 더 그거 하려고 했는데 더 나가려고 했는데